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기계를 몰고 해남 땅끝에서 청와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전장 부품 전문 회사를 인수하면서 전장 사업 유치를 추진해온 광주시가 이해득실을 따지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이 수영대회 예산에 대한 정부 보증뿐만 아니라 광주시에는 개최권료에 대한 지급 보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기업 44곳이 새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땅끝 해남에서 농기계를 몰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마다 농민들이 나섰다며 경남 진주와 해남에서 두 갈래로 출발해서 지역 곳곳에서 농민들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대형 트랙터를 선두로 화물차들이 도로를 행진합니다. 가자 청와대로 박근혜 즉각 퇴진 등 화물차마다 매단 깃발도 각양각색. 국정농단은 물론 쌀값 폭락을 비판하고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등을 매달았습니다. 전국 농민의 전봉준 투쟁단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며 농기계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도랑농민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농민들은 다시 의회와 청와대로 진격을 선포한다. 트랙터와 농사용 화물차 등 50여 대가 먼저 출발했고 하루 20-30km씩 이동하며 지역마다 농민들이 합류하거나 릴레이로 참여합니다. 이들은 쌀값은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수입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직불금을 줄이겠다고 한다며 농민에게도 최악의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한다. 농민들이 제2의 동학농민군이 되어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해남에서 출발한 서구는 전남과 전북, 충남을 거쳐 경기로, 이어 경남 진주에서 출발하는 동부는 경남과 경북, 충북으로 이동한 뒤 오는 25일 서울에서 집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오는 20일까지를 집중활동기간으로 정하고 광주 지역 곳곳을 돌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시민 경청대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날에는 동광주 홈플러스 앞에서 서명운동본부를 발대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 분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뜻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4.13 총선 당시에 광주에서 한 발언은 민주당 지지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호남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온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거짓말이었다는 고백이었지만 부끄러움 한 점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날씨도 긴장했나 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광주는 3도를 보이고 있고요. 구례는 영하 1.9도 등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위는 오래 가진 않겠는데요. 낮 기온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아침에는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쯤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분들은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모레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나주가 영하 0.7도, 화순이 영하 1.6도 보이고 있고요. 담양의 낮 기온 16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도 영하로 출발하고 있고요. 보성의 낮 기온 1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9조 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서 세계적인 전장 부품 전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해온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 유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카오디오와 자동차 전자장치 분야의 세계 최강자인 미국의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인수대금은 80억 달러, 우리 돈 9조 3천억 원으로 해외 기업 M&A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하만은 카오디오 시장 점유율이 41%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매출의 65%는 전장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가 자동차 전장 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뒤를 이을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전장사업과 스마트카를 선택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전장사업 유치를 추진해온 광주시는 하만 인수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에 대한 부품 시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가 하는 그 전기차 사업 정책 그런 부분들하고 시기가 좀 맞지 않느냐. 그러나 삼성전자의 가전라인 이전 대책으로 광주시가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대규모 설비 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광주시로서는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전장 사업의 기반을 닦은 뒤에 삼성전자의 국내 전초 기지를 광주로 끌어와야 한다는 속죄를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이 광주시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있죠. 2019 광주 수영대회 예산을 보증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영대회 개최권료도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조영택 사무총장이 지난주 국제수영연맹을 찾아간 자리, 광주 수영대회의 늘어난 예산에 대한 국제수영연맹의 걱정을 덜기 위한 방문이었는데 국제수영연맹이 뜻밖의 요구를 해왔습니다. 만약 삼성이 중간에 이행하는 게 종결이 되거나 중단이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도시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냐. 대회 개최권료는 모두 2천만 불, 우리 돈으로 240억 원가량인데 원래는 개최도시인 광주시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최권료를 삼성전자가 도와주기로 했었습니다. 삼성이 국제수영연맹의 공식 후원자로 참여하면서 내는 1천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요금을 광주 수영대회 개최권료로 대신하기로 하면서 광주시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삼성은 수영대회가 열릴 때마다 분납 형태로 파트너십 요금을 내오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직 수십억 원의 개최권료가 미납된 상태로 추정됩니다. 국제수영연맹은 삼성이 예기치 못하게 파트너십 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광주시가 이걸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지금 정서가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이고요. 또 삼성에서 지원하고자 했던 내용도 사실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면을 단순히 막연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다려서는 안 되고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 격인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회.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2년 전 비엔날레 때 세월 5월 전시가 무산되는 과정에 정부 외압이 있었다는 윤장현 시장의 고백에 대해 지역 문화단체들과 시민단체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광주민예총과 광주미협 등은 정부가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고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도 인권과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시민을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세월 5월을 전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산에서 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도박판을 벌여온 조직폭력배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북 김제와 진안군 일대 야산에서 텐트를 치고 이른바 산도박을 한 혐의로 광주와 전남 지역 조폭 등 20명을 검거하고 총책, 전주 지역 조폭 49살 남호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주부 등을 꿰서 회당 300만 원의 판돈을 건 도박을 주도해온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차량 수리 문제로 다투다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공업사 대표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업사 대표 53살 양모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의 모 공업사에서 화물차 수리를 맡긴 손님 60살 신모 씨에게 흉기와 강목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하고 화물차 앞유리를 부순 혐의입니다. 경찰은 몇 달 전 수리가 끝난 화물차를 손님이 수리가 잘못됐다며 찾아가지 않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광주 전남의 산업 지형도를 바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 40곳이 추가 투자를 약속했고 대기업과 외국 기업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린 빛가람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식에 국내외 44개 에너지 기업이 동참했습니다. 투자 약속 금액은 1,600억 원.
1,1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규모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과 하나에너지 등 대기업과 중국과 스위스 등 외국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한전이 입주해 있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투자를 함으로써 진정한 에너지 산업의 동반 성장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참여 기업이 177곳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목표치 150곳을 뛰어넘는 것으로 투자 금액 8천억여 원에 5,6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특히 투자 협약은 실제 투자로도 이어져서 올해 말까지 기업의 투자 실행률이 60%에 이를 전망입니다. 시기적으로 현재 상황이 신산업에 상당히 투자할 시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잘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한전은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고 에너지 핵심 인력의 장기 채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 즉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이 최근 발효되면서 에너지 신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관련 업계와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서남의 최초의 에너지 자립 섬인 진도군 가사도. 전력 사용량의 80% 이상을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동일한 전력망을 제주 가파도와 울릉도, 인천 덕적도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과 전라남도는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전남 서남부에 원전 5개의 전력 생산과 맞먹는 5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하는 건 지난 4일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되면서 신기후체제가 가동돼서입니다.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해야 합니다. 에너지 분야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력 엑스포나 전시회에 참가해 기술 교류를 하는 한편 컨소시엄이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달라진 기후체제 하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찾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내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합해서 저희 회사만이 독창적인 유니크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변수는 정부의 의중입니다. 정부는 조선업 밀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과 부산 일대에 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 전략 산업인 에너지 신산업과 겹칠 수 있어 영남 지역의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 당일 광주시는 평소 휠체어를 타거나 몸이 불편한 수험생을 위해서 교통약자 차량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수험생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오늘까지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한 119 이송 도우미제를 운영을 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오늘까지 각 지역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체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각할 위험성이 있는 수험생은 119나 경찰 차량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8시 10분까지 입실할 수 없을 경우에는요. 8시 40분까지는 꼭 시험장에 도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시험장에 못 갈 경우에는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국회 예결특위가 내년 호남권 자볼드 예산을 50% 삭감해 예결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내년 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앞으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결특위가 오는 2019년 개강 계획인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자볼드의 내년 사업 예산을 29억 원 50%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남권 자볼드 내년 예산은 50% 삭감된 채 예결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시와 의회는 국회 예결위를 방문해 호남권 자볼드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호남권 첫 학생 직업체험시설인 자볼드는 정부의 공모사업이며 정치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된다면 이건 잘못된 정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자볼드 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립 비용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50대 50인 만큼 자볼드 건립을 위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비로 우선 편성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금년에 10억 원의 국비가 설계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저희 시비로 30억 원을 또 이렇게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하지만 현재 순천시는 성남에 있는 한국자볼드와 달리 운영비도 지방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 여기에 내년 자볼드 건립 예산 확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내년 사업 추진 동력까지 약해지지 않을까 순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광주극장과 유스케어 문화관에서 광주 여성영화제가 열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여성 영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영화들로 채워졌을지 김지연 집행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로 7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2010년에 30, 40대 여성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작됐고요. 네, 주로 자신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회의 모습을 담은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지역 여성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국가들의 영화들이 같이 상영됩니다. 네. 이번 영화제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하셨는지 또 소개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간 상영이 됩니다. 광주극장과 유스케어 문화관 안에 있는 동산 아트홀에서 진행되고요. 13개 나라의 33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바람이 분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과 연대를 담고 있습니다. 2016년은 혐오 현상, 특히 여성 혐오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침묵하거나 말하지 않았던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의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반영해서 이번 작품 선정에 반영을 했고요. 네. 또 8명의 감독들이 초청이 돼서 관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관객 이야기 공모전 등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관객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데 제작에도 또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폐막작이 또 관련된 것이라면서요? 네, 그 작년 관객 이야기 공모전에 그 당선된 작품이 올해 김경신 감독의 결혼 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자신의 이야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성해서 시놉시스를 제출했었는데요. 네. 지역의 여러 곳곳에서 뭐 양림동이나 지산동 그리고 송정역 시장에서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영화인들이 참여해서 만든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번 영화제 뭐 편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뭘 봐야 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 많은 좋은 영화가 있겠지만 이거는 꼭 봐주십사 하는 것들 몇 개만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오늘 개막하게 되는 사라 게브론 감독의 서프라제트입니다. 서프라제트는 1920년대 그 영국을 배경으로 한 여성 참정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고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정권은 쉽게 얻어지고 또 그냥 행사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 당시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이 참정권을 얻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좀 비춰볼 수 있고요. 네. 현재 그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참여하고자 관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 감독의 불온한 당신이라고 하는 작품이 목요일 날 상영됩니다.
혐오 현상이 올해 사회 이슈가 되었는데 어떤 사회 소수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다루고 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성 영화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그 관심을 좀 받기가 좀 힘드시죠? 네, 일단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네. 편견이 생기고 네.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여성 영화도 마찬가지로 많은 작품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지만 그만한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여기에는 감독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한 많은 시민들의 우호적 시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5개 구가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여성 친화 도시인 만큼 이런 제작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특히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역 영화인들이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영화제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한 것과 관련해서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등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협정을 맺게 되면 결국 일본군이 한반도로 들어올 것이라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문 속에서 중요한 국방정책이 졸속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남해안 굴 어가들은 한 해 결실을 수확합니다. 특히 여수산 굴은 독특하고 다양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굴점마을. 어가마다 이른 아침부터 굴 수확 채비로 분주합니다. 이곳을 포함해 여수 지역 50여 어가에서 생산되는 굴은 찰진 맛에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가뜩이나 날카로워진 칼바람 속에서도 굴을 캐는 어민들은 추위를 잊을 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적조 피해가 크지 않아 수확량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1,800여 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가들의 1년 노고를 싱싱한 굴들이 대신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나올 때는 한 4시쯤 돼서 작업을 해요. 예년보다 폐사율은 없어요. 그런데 비만이 안 차고만 가격이 안 커. 특히 굴점마을의 굴은 오랜 보관 기간에 독특한 식감까지 더해져 김장 재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어 가격도 높게 책정돼 어가 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 가격이 95,000원에서 11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김장철이 되면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이어질 굴 수확은 이제 지역의 독특한 먹을거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굴들로 겨울을 앞둔 어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